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항 통합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을 앞둔 민선 7기 광주시가 공항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통합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대학이 학교에 오지도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이른바 학위 장사를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목포와 여수 등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측이 지난주에 밝힌 내용이죠. 민선 7기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의 혁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호남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여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짜 속내는 어차피 이전하기로 돼 있는 광주 민간공항을 손에 쥐고 있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옮기는 통합 이전이 쉽지 않은 만큼 따로 쪼개는 분리 전략에 방점을 두지 않았겠냐는 해석입니다. 국방부가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인 점도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과의 통합 이전을 고집하면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수 있어 유인책을 먼저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에 가면 그 지형이 굉장히 피폐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텐데 이 민간공항을 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이전 지역에 개발되고 주민들에게 뭔가 유익함이 있다라는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전라남도나 정부의 협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광주 공항 부지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광주시의 계획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따로 놀다가 호남 거점공항이란 타이틀을 전북에 뺏길 경우 광주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공항 이용자는 194만 명을 넘었고 무안공항은 29만 8천 명에 달합니다. 224만 명 이상이 두 공항을 이용한 겁니다. 올해는 이용객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5월까지만 보더라도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광주공항은 14%, 무안공항은 58%가 증가했습니다. 무안공항의 경우 제주항공이 4월 말부터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을 잇따라 취항했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 취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7월부터는 무안 대만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신생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이달 말부터 광주와 김포를 매일 3차례씩 오갑니다. 그렇다면 두 공항이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무안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군공항 이전에도 돌파구가 보일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연 지 11년,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이전됐지만 국내선은 기나긴 세월 동안 옮기지 못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민간공항만 빠져나가고 정작 이전이 시급한 군공항은 덩그러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부터 옮기겠다는 발표에 대해 반세기 넘게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민호 소지가 있는 전투 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광주시가 통큰 결단을 내린다면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이 미흡할 경우 군공항 이전도 무안공항 활성화도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고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국내선까지 합쳐져가지고 하면은 무안공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해결 차원에서도 버스는 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 무안공항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지만
정치적 명분만을 위해서 통합을 서두를 경우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무안공항 활성화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의 한 대학이 학교에 오지 않는 유령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점 장사를 한 건데 학생을 몇 명이나 유치하는지 그 실적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그릇된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조희원, 김종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A씨. A씨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안 와도 졸업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학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고 교수님 얼굴도 뵌 적도 없고요. 출석을 한 적도 시험을 쳐본 적도 없지만 성적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학기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3학기 내내 국가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른바 유령 학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학교 학생 B씨는 재학 당시 이들 유령 학생들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생의 이름으로 작성된 2장의 시험지입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른데 특히 한글 자음 비읍을 쓰는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대리시험은 일부 학생들이 몇 명씩 나눠 맡기도 했습니다. 학과장실에서 다른 학생들 거 뭐 써주기도 하고 5명도 써주고 글씨체 바꿔가지고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를 맡으면 그 다음 학기 것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근데 제가 맡은 사람은 글씨체가 같아야 되니까 아예 안 나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B씨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대리시험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출석 조작과 대리시험 같은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 과정에서 여러 학생의 동일한 증언이 나왔고 한두 학과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석부와 시험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했던 교수 김모 씨. 김 씨는 이 학교의 특성상 유령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수의 연봉이 학생 유치 수와 연계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예를 들어 교수 평가, 교수의 사회 활동 그렇게 연봉제가 평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학생 모집, 교수 1인당 10명 모집했냐, 15명 모집했냐, 학과에서 몇 명을 모집했냐, 그걸로 연봉이 결정이 됐죠. 일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 명을 모집 정원에 있으면 몇 프로 깎은다라는 거. 그렇게 진행이 2003년부터 실제로 돼 있고 현재까지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수시 모집 때부터 교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겠다며 입학시키고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부와 시험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측이 묵인했다는 점. 지난 2012년부터 일부 교수들이 모여 교수가 학생을 직접 유치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뒤인 2013년 전체 교직원회의 자료를 보면 학과에서 책임지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학과에서 종원 100% 충원으로 모집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상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학생만 많이 모집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학교 교수들은 인기 있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현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4개 지역의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갈등의 원인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4개 지역 버스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입니다. 목포 87%, 여수 97%, 순천 98%, 광양 7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임금 협상이 노동위원회 4차례 중재까지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가 줄고 임금이 주는 만큼 신입 운전기사 기준 월 300만 원 정도로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 임금이 370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1일 2개월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220만 원 정도에서 1일 2개월 가게 되면 40만 원 정도가 폭이 줄어들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회사 측은 매년 10억 원 안팎의 적자 누적에 많은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도 힘들다며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주 68시간 내년까지 68시간 지키려고 그러면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노조 측이 오는 28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4개 자치단체는 민선 7기 당선인 인수위와도 의견을 나누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협상 실패 대비해 전세버스 대체 운행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해짐에 따라 목포 119번 노선이 없어지는 등 전남에서도 일부 시내버스 노선 폐지와 운행 횟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시정 목표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 김윤수 위원장은 시정 비전을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고 정하고 시정 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시정 방침은 혁신, 소통, 청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정 비전을 이용섭 당선인의 선거 구호인 광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해서 중심 대신 미래로 바꾼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각 지역이 저마다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연성탄환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직후인 1980년 6월 말에 미국인 의사 2명이 광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부상자 엑스레이를 본 결과 계엄군이 심각한 내성을 유발하는 연성탄환을 시민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미국 UCLA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 확보된 북미 한국인권연맹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광주 도심 속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측과 조정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한 끝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 용지를 풀어주는 대신 공공기여로 내놓을 토지 규모 등을 협의했다며 설계 디자인을 공모할 것을 호남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 측이 대학 캠퍼스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내놓을 규모는 150억 원대로 알려졌고 이 부지는 18층 안팎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 예매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는 개막 전인 오는 9월 6일까지 2018 광주 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을 재단 누리집과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돼 성인 기준으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과 아시아 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금호타이어와 중국 더블스타의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방산 부문을 분리 매각한 뒤 다음 달 초순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